안녕 국장님이시고요. 네. 아시아는 집에서 왔습니다. 문화타차 조원진! 실내에 저희 이제 요즘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이게 맞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원나라는 원차는 이래 하는데 미국에는 세차도 이래 하잖아요. 예. 여기는 우리나라 주로 이제 현대자동차 독점이니까 독주잖아, 독주. 네네. 여기 현대자동차가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차 파면 자기들이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 국내차는 저는 지하 1층부터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있습니다. 수입차는 내하고 해당이 없었는데 대표님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좀 몸에 주저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전기차니까 솔직한데 전기 차량입니다. 가솔린하고 이제 전기랑 경영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한번좀 소개시켜. 그 전기 용량이 어떻게 돼요? 한 번 충전하면 전기차가 진짜 많아요. 400km 같은 하이브리드 가솔린 같이 해서 충전도 되고요. 달리면은 저리로 충전되다가 또 충전이 안 될 땐 휘발유 에너지를 써서 또 달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CC는 1000cc밖에 안 돼서 가솔린에 맞지. 요즘 그 SUV 중에서 제일 인기 좋은 건 뭐예요? GV80이나 펠리세이드, 현대편하고 제네시스 저는 가장 이겼었고요. 요거는 모압이라고 하는 국산이니까 기아 차량입니다. 이 차는 괜찮네. 요거는 연식이 얼마 된 거예요? 요거는 한 9년부터 16년식까지 17년식까지 나온 모델인데 요번에 이제 모델 체인지가 싹 돼갖고 17년부터는 18년식부터는 이제 신형으로 나왔고요. 굉장히 튼튼하고 되게 엔진도 좋고 내구성도 좋은 차량으로 유명합니다. 이건 몇 년식? 이거는 한 12, 13년식 정도?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가 이제 10도 중간에 한번 바뀌어가지고 살짝만 바뀌었고 완전 체인지는 18년식부터 됐습니다. 근데 SUV 내가 오래 타니까 네. SUV가 진짜 괜찮더라고. 네. 사실 운전하기도 편하고. 네. 얘는 정말 탄탄해서 내구성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차 타면은 뭐 와이프가 지금 한 13년? 네. 13년 타고 있잖아. 네. 저기 그 옛날에 그 삼성에서 나온 거 있었잖아요. K5랑 승용차. SM520 SM 시리즈 있잖아. 예, 맞습니다. 이게 SM7 7까지는 하고 SM5인가? 네. 13년 전에 샀으니까. 네. 4나 5인데 아직도 멀쩡하던데. 네. 계속 이제 잘 만든 요즘 차들은 10년도 내가 한 번씩 몰아보면 잘 나가더라고. 예. 이거는 잠깐만 야 정말 색깔 보고 뭐 취향대로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사면 되겠다. 네. 경쟁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대우 자동차 좀 근무했잖아요. 그 그룹에 이제 93년도에 당시에 최연소 부장으로 주대우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가 출마한다고 주대우에서 이제 대우 자동차로 가서 자동차 판매 쪽이 좀 있었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대강 생리는 알죠. 네네.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고생한다는 이런 거 안다고. 중고차 기업 팔기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은 주로 자동차 제조사 위주의 판매가 아니고 에이전시, 대리상 위주의 판매를 하는데 이제 지금 그 이 모양이죠 사실은. 미국 신차도 미국은 이래 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자동차 재벌들의 독점사. 뭐 현대가 현대 기아가 같은 거니까 현대 독점 그룹에 의해서 자동차 산업의 판매가 굉장히 회사로 소속되어 있고
그 영향이 커서 자율화가 좀 안 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그 놓치기 싫은 것 같더라고. 왜냐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룹 자동차 이제 생산 그룹과 판매 그룹에 주고받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민간을 빨리 넘겨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판매하고 생산하고 판매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생산과 판매가 같이 들어가니까 뭐라 그럴까 독점 네, 게 아주 폐해들이 뭐 그 영업소 자체가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 시장이 다 묶여버렸다. 예, 현대자동차 독점주의로 아예 가버렸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게 고리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걸어서 끊어야 돼요. 그러면서 판매 부분을 완전히 독립시켜주면은 이제 함부로 생산업자가 함부로 독점적인 가격 독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아까 여기 이런 단지들이 이제는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생산회사가 빨리 손을 놔야 돼. 그게 자유경제예요. 중고차나 새 차도 시장 자체가 옛날에 하던 분들의 그 기득권이잖아요. 그게 현대기아차 기득권에 의해서 쌍용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계속 시장이 위축되고 중고차도 어떻게 보면 금융적으로 보면 기존의 대기업인 현대캐피탈이나 KB캐피탈이나 이런 업계 1, 2위 되는 캐피탈들의 다양한 상품이나 좀 서비스가 좀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좀 무이자 할부라든가 이런 상품이 있다 보니까 또 기존의 캐피탈들은 좀 또 이렇게 또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다든가 근데 좀 있으면 또 현대자동차에서 인증 중고차를 또 직접 또 판매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무슨 중고차요? 현대자동차에서 중고차. 자기들의 그 신차 팔고 나오는 중고차를 이렇게 뭐 송카라든가 다른 이런 중고차 시장에다가 푸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가져와서 직접 판매를 위해서 자동차 제조사하고 판매사가 붙어버리면은 중고시장은 마트하고 동네 슈퍼하고 싸움이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회를 통해 가지고 업종 자체를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중고차 판매에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뭐 언제 그 기다렸다가 쟤들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이 차 사는 사람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또 언제 그러면 지금 있는 중고차 상사들은 다 죽어버린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 같은 젊은 사람들이 국회를 들어가서 이제 법을 하나 만들면은 한 300만 명이 영향이 있습니다. 한 개의 법에. 그 법 하나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자기가 찾아야 된다. 건의를 좀 드릴 게 있는데 네. 요새 그 중고차 성능보험법이 2019년 6월 1일부터 좀 개정이 됐거든요. 성능점검보험법. 성능 점검. 네, 이제 성능을 보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소비자분들이 이게 보험사 직영 공장만 가게끔 이렇게 제도를 좀 만들어놔서 가입도 뭐 몇십만 원씩 의무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고장나면 보상을 아예 받을 수가 거의 없는 구조로 지금 악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성능과 달랐을 때 이제 보험을 통해서 의무보험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건데 또 보험사는 또 자기네 아는 공장에다만 넣어야지만 해결을 해주겠다. 또 근데 소비자들은 그 공장은 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이거 소비자 잘못이다.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소비자들은 차량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소비자한테 네.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네네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솔직히 실무자들이랑 좀 얘기도 중고차 연합이나 하고 또 이렇게 공장을 조금 보험사 지정 공장이 다변화시켜라. 네. 그게 이제 통제가 잘못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소비자는 혜택을 못 보고 효율적인 법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보험사 지정 그 공장이라는 것이 다 보험사하고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줄여야 되잖아요.
보상금을 줄여야 되는 게 보험사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게 큰액이 되는 거죠. 이쪽하고 이거 사고의 상황이 아니고 성능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운전 기술이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주시면은 아무튼 그 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서 저 후배들 아직 국회의원 많잖아요. 게다가 좀 넣어가지고 국토교통부거든.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쪽에 넣어서 또 이제 청원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제도는 법을 예를 들어서 법안으로 만드는 게 있고 청원제도가 있어요. 그럼 청원제도를 넣으면은 국회가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이상이 청원하면은 국회는 그 청원권에 대해서 다루게 돼. 이제 국회법에 그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시면은 그걸 내용을 자세히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달라. 개정안을 주시면 우리가 청원도 넣고 국토해양부, 교통교통부 촉촉 의원들한테 법안 내용을 좀 설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은 차량보다는 큰 차량 위주로 렌트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장기 렌트카라는 상품이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자동차라는 상품은 이제 소유한다라기보다는 보통 빌려 타는 이제 상황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장기 렌터카라는 상품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요즘에 수요가 점점 급증하고 있다는 게 제 눈에 띄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자동차 생산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세계 이슈도 있지만은 이제 반도체 생산이 많이 비싸지고 저 또한 지금 계약을 넣은 차량마저도 국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고객들한테는 정확한 기간을 안내를 못 드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중고자동차 업계도 세 가지. 하나는 이제 물류 대란이 계속 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수입하는 분들이 이제 수입 시기가 맞추기가 힘드니까 이 라인을 정확하게 계속 쥐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수입차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값은 계속 올라가요. 왜냐면 미국이 반도체 생산하면서 삼성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과 동시에 반도체 시장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류값. 유류값은, 기름값은 러시아나 그래서 미국이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습니다.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럼 미국은 의회에서 이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축 유류, 풀자 이런 쪽이 있는데 아무튼 정부는 아직 풀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어서 유류값 문제는 중동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당분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 유류세에 대한 인하 이런 부분 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자동차하고 관련되는 이 세 가지의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내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도 6월 달까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동차 독점주의, 재벌 독점주의에서 이 판매 부분, 아까 얘기했던 리스라든지 렌트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독립시키자. 그렇게 위해서는 어떠한 법들이 선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그 리포트를 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대비해달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을 주면은 우리 공화당은 이렇게 앞으로 자동차 정책을 쓰겠다. 자동차 판매, 생산, 그 다음에 그 중고자동차, 렌트카 포함해서, 그 다음 리스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저희들이 종합편을 하나 만들게요. 성능점검법이 너무 보험사들만 이득을 챙기는, 보험사만 지정한 그 공장에서만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법이 좀 바뀌어서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이 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계약 이런 거를 좀 잘 해주셔서 법이나 이런 거를 좀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잘 해주셔서 저희 자영업자들도 잘 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신차를 출고할 때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다 기다려야 되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뭐 생겨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빨리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런 신차 쪽에서도 우리가 광고에 나오는 차들을 바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시장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도 대선 나오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꼭 대표님처럼 이 서민들의 마음을 잘 아는 분들이 당선되셔서 지금보다 나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으라차차 오토부! 화이팅!